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두 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1탄, 2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산채 전문 농가다 보니까 산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뭐 고추농사, 배추농사 이런 것도 조금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식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산채 쪽도 무슨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경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면 문자로나 댓글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채를 기준으로 질문이 많은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산채를 키우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토질이에요. 토질. 토질? 저는 대학 교수도 그렇다고 뭐 농업을 전공해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크게 토질에 대해서는 저는 4가지로 나눠요. 보통은 우리가 3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면 마사, 그 다음 황토, 그 다음이 마사 황토가 섞여 있는, 지금 보이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사 황토가 섞여 있는데, 마사 황토가 섞여 있는 게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시죠 이게. 마사 황토를 가장 추천하기는 해요. 왜냐 그러면 마사토만 많으면 양분이 적고 양분을 잡아줄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물 빠짐이 너무 좋아서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 좋은데, 비가 안 오는 가뭄에는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러면 땅이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땅이 어느 정도 물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가뭄이 오게 되면 너무 메말라서 작물들이 말라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황토 같은 경우는 조금 비추천을 해요. 황토는 비가 많이 와도 안 좋고요, 황토는 비가 안 와도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TV에서 많이 보시죠. 가뭄이 오면 땅이 거북등같이 갈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황토흙이거든요. 그래서 황토흙으로 재배가 가능한 작목, 황토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수경작목이라 그래서 물을 많이 계속 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벼가 있겠네요. 벼나 아니면 산채 중에서는 고추냉이라고 있어요. 고추냉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고요. 그리고 일반 나물류 중에서는 뭐 연이나 아니면 미나리나 이런 거, 그런 거 같이 물을 계속 댈 수 있는 거는 좋은데,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황토는 좀 비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작물의 성질하고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밭작물로 키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마사와 황토가 어느 정도 있는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나눈다 라고 얘기했죠.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요. 여기가 왜요? 여기도 보면 그냥 황토일 수도 있고 마사일 수도 있고 마사 황토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은 좀 특별해요. 왜 산이 특별하냐 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저희 동네 이름이 광암리에요. 광암리가 뭐냐 그러면 넓을 광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요, 넓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해도 잘 안 있고요, 동네 이름 따라서 비가 많이 와도 산이 잘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산은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은 왜 다르냐 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엽토라는 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아니면 뭐 썩은 나무가 죽고 해서 스스로 자생하는 퇴비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위에 산을 끄잖아요. 흙같이 보이지만 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뿌린 퇴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산 위에는. 그래서 산에다가 뭘 심는데 뭐 퇴비를 많이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퇴비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데 퇴비를 하지 않아도 실제 저희 농장에 있는 산 뒤에서도 밭에서 저희가 퇴비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적응을 해요. 산채가 왜 산채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서 원래 자생하던 것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산하고 아무리 비슷한 환경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도 산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가장 똑같이 못 만드는 게 뭘까요? 일단 토질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뿌리고 있는 퇴비나 비료나 이런 것들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만드는 이거하고 절대 똑같이 맞출 수 없어요. 오늘이 9월 초예요. 9월 초인데 명이는 제가 다 자야 된다 그랬죠. 명이나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 그러면 명이나물은 7월이 되면 다 휴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8월이 되면 다 휴면에 들어가야지 정상이고요. 그리고 4월 5월에도 해를 많이 본 명이는 잎 색깔이 연두빛이 많이 난다라는 것까지는 보통 산채를 하시는 분들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지금쯤은 사실상 다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잎이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휴면에 들어갈 준비가 끝이 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거는 송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갖고 그 자생력을 엄청 잘 맞춰 놓으면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재미난 일 엄청 많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땅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했어요. 뭐냐 그러면 마사, 그 다음 황토, 그 다음 마사 황토, 그리고 임야예요. 저는 항상 누가 저한테 땅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 말씀은 꼭 드려요. 묵은 땅이냐 아니냐. 왜냐 그러면 우리가 밭으로 쓰다가 묵은 땅 있잖아요. 밭으로 쓰다가 묵은 땅에 잡초도 안 자라는 데가 있어요. 잡초도 안 자라는 땅은요, 작물도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묵은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 땅심을 기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땅심을 기르든가 아니면 너무 심각하다 라고 얘기하면 상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흙 중에서요, 가장 좋은 흙은 정말 우리 저 원예용 상토예요. 원예용 상토. 우리 그 트레이 할 때요, 우리 뭐 모종 심을 때 보면 그 아주 예쁜 갈색 빛깔을 내면서 거기 인위적으로 모든 영양분을 다 집어넣어서 딱 키우는 그 상토가 가장 좋은 흙이겠죠. 물 뿌려 보세요. 물 뿌리면 위에서 콱 준다고 물을 콱 먹지 않아요.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먹고요. 자, 그런 땅이 엄청 좋은 땅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그걸로 온 밭을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사 땅은 안 좋은 건가요? 자, 마사 땅에다가 퇴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마사 땅에다가 퇴비를 하고 하다 보면 마사 황토 흙하고 비슷한 형태가 돼요. 왜냐 그러면 퇴비가 황토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황토만 있는 땅은 산채는 별로예요. 그거는 뭐 제가 이때까지 본 것 다 봐도요, 산채만 하기는 별로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지는 몰라요. 제가 키우고 있는 모든 작목은 원래는 마사에서 시작해서 마사하고 퇴비가 많은 그런 땅이 되거나, 아니면 마사항토가 원래 섞여 있는 땅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농림지라고 불리는 임야예요. 그런데 실제로 땅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땅 관리를 가장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임야예요. 임야는 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하는 경우가 알아서 해요, 자연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제가 오미자 차강도 하고요, 어디 차강도 하고요, 아무리 차강을 해도요, 얘네들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비슷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있는 자연농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